오늘 이재명이 시진핑과 통화를 했습니다. 무려 30분 동안 했대요. 한다는 말이 다방면에서 협력을 추진하자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재명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요, 오늘 이걸 자신의 SNS에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궁금한 건, 시진핑의 통화와 관련된 얘기는 이재명 SNS 쓰면서 왜 트럼프와 관련 통화는요 안 쓰는 거예요? 뭐 할 말이 별로 없었던 겁니까? 전달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보는 것처럼 시진핑과의 통화는 SNS 글을 썼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글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린 이런 단편적인 일을 가지고 이재명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이 과정 속에 이재명이 해야 될 말을 제대로 안 했다라는 거죠. 자, 신기여러분들, 제가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서 이재명이 정말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면, 더 나아가 미국과 정말 관세 협상을 제대로 하고 싶다면 뭘 해야 된다 그랬죠? 중국한테 할 말은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말을 해야 된다고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나라 서해 지켜야죠.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 서해에다가 구조물에 이어서 부표까지 놓고 있다고요. 무려 높이가 13m. 그런 구조물, 심지어 부표를 13개, 심지어 이와 관련돼서 감시 장비까지 들어있는 부표를 갖다 놓고 있는데 왜 이거 찍소리 안 합니까? 자, 이것뿐입니까? 중국이 우리 해역을요 항행 금지 구역을 설정했다고요. 이래놓고 뭐 했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항모 띄워 전투기 출격시켰다는 겁니다. 이 목적이 뭐라 말씀드렸죠? 우리 서해를 장악하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미국이 대만과 관련돼서 목소리 못 내고 행동을 못하게 사전에 막는 게 중국의 목적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뭐죠? 이걸 미국이 모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재명이 정말 대통령이었다면, 대권을 먹은 사람이라면 누구? 시진핑을 만난 자리에서 이 말을 해야죠.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해역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거예요. 자, 보는 것처럼 일본군을 향해서는 그렇게 연일 반일 선동을 했던 이재명이 중국 시진핑을 만난 자리에서는 일절 아무 얘기도 못하며 사실상 쎄쎄만 하고 왔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과정 속에서 저는 굉장히 섬뜩했어요. 자, 뭐가 섬뜩했냐? 바로 시진핑의 말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과 시진핑 간의 이런 통화 내역과 관련돼서 자, 오늘 중국 언론이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이재명과 시진핑 첫 통화를 했다라고 대서특필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랑 다릅니까? 미국이랑 완전히 달라요. 미국은 이재명과 트럼프 간의 통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용한데 지금 중국이 이재명과 통화 관련돼서 대서특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여기에 시진핑이 되게 많이 말을 했어요. 자, 대표적으로 어떤 말을 했냐? 첫 번째,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반자 수준을 높이자라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는요, 시진핑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하지도 못했던 말입니다. 왜냐? 안 먹히니까. 그런데 여기에 시진핑이 더해요. 뭐라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다자주의, 자유무역 공동수호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진핑이 말하는 다자주의가 정말 다자주의일까요? 시진핑이 말한 자유무역이 정말 자유무역일까요? 뭡니까?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그냥 내 편 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 또 어떤 말을 하느냐? 이런 말도 합니다. 수교 초심, 산업 공급망을 언급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두 가지 단어가 우리한테 의미하는 게 어마무시합니다. 왜냐? 여기서 말하는 수교 초심, 산업 공급망을 시진핑이 이재명한테 처음 말한 게 아니라 언제도 얘기했냐? 시진핑이 이재명한테 축전을 보내 똑같이 말했어요. 수교 당시 초심을 잊지 않기를. 그러면서 뭐 하는 거죠? 여기에 지금요, 산업 공급망을 한 번 더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시진핑은 그 많은 말들 중에서 수교 그리고 산업 공급망 관련된 얘기를 강조를 계속하는 걸까요? 바로 이게 시진핑이 가장 원하는 것이고 지금 중국이 가장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 미국 측은요, 어떤 무기를 들고 있다고요? 관세를 들고 있다고요. 관세.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벌이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 뭡니까?
미중 패권 경쟁입니다. 바꿔 말하면 중국을 막기 위한 선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관세 전쟁에서 트럼프의 목적은 중국을 막아내는 것이고, 그러면 중국을 막아내기 위해서 뭐만 하면 되겠습니까? 중국에만 관세를 매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어떻죠?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관세를 다 매기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동맹국까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형제 여러분들? 중국만 관세를 매기면 중국을 억제할 수가 있는데 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관세를 다 매기는 걸까요? 그것도 바로 중국 때문이에요. 자, 왜냐? 중국만 관세를 매기고 나니까 중국이 우회 수출을 하는 겁니다. 껍데기를 가는 거예요.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하고 다른 나라에서 껍데기를 갈아가지고 미국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하며 관세 전쟁을 벌였지만 중국이 우회 수출이라는 꼼수를 쓰게 되니까요. 어떤 거죠? 안 되겠다라고 싶으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동맹국까지도 관세를 매길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말인즉슨 뭐예요? 지금의 우리의 관세 문제도 결국에는 중국에 이어지는 것이고 중국 때문에 벌어진다고 우리가 충분히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괜히 이런 문건을 흔드는 게 아니에요. 괜히 이런 편판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되는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왜라고요? 중국이 우회를 통해서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라는 것으로 중국을 틀어막으려고 했지만 다른 나라 우회 수출로 이게 틀어막히지가 않으니까 우리까지도 지금 관세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협상을 하는 그런 시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여쭤보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죠. 지금 세계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고 트럼프 관세가 왜 우리까지 오는지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이걸 대응할 것 아니겠어요. 그럼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과연 이걸 이재명이 할까? 과연 이 얘기를 이재명이 탈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드는 겁니다. 자, 왜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 관세를 중국에 매김에 있어 중국이 뭐 하고 있다고요? 다른 나라로 우회 수출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나라가 빠지겠냐? 당연히 우리나라도 대상이 되는 겁니다. 실제 미국이 중국 견제용 수입품 우회 조사를 급증했으며 여기엔 우리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 실제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중국 꼼수 우회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관련된 보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 있는 한 창고에 세관 직원들이 들어갑니다. 침대 매트리스가 가득 쌓여 있는데 모두 중국산입니다. 이거는 만든 게 아니라 이것도 수입하는 거다. 맞죠? 미국이 중국산 매트리스에 부과해온 반덤핑 관세를 회피하려고 중국인이 설립한 업체가 국내에 반입한 뒤 국산으로 위장해 미국에 수출하다가 적발된 겁니다. 이렇게 수출된 매트리스만 120만 개, 우리 돈 740억 원 규모입니다. 국내에 반입한 후 원산지 증명서를 비롯한 서류도 위조해 한국 제품이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세를 피하기 위해 중국인이 국내 설립한 법인을 통해 2차 전지 원료를 미국으로 수출하려던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에 우회 수출하다 적발된 금액은 올해 3월까지 285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적발액을 넘어섰습니다. 반대로 한국인이 대중 수출이 금지된 미국산 첨단 반도체 51억 원어치를 국내로 들여와 실제 가격 1% 수준의 저가 반도체로 위장시켜 홍콩으로 불법 수출하다 별미가 잡히기도 했습니다. 관세청은 현재 국가별 관세율 차이와 무역 규제를 악용한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발족하고 전방위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엄민재입니다. 자, 보셨죠? 지금 중국이 우리를 통해서도 우회 수출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뭐를 피하려고? 바로 미국의 관세를 피하려고요.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 지금 뭐 했다라는 겁니까? 시진핑이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는 언급도 못했던 동반자라는 언급을 했고 그런 가운데서 어떤 얘기까지 했다고요? 바로 수교와 산업 공급망이란 말까지 언급한 겁니다. 이 말은 뭐죠? 지금 우리를 통해서 중국 시진핑이 숨통 좀 튀어보자 라고 이재명한테 주문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다가 아무 찍소리 안 하고 쎄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냐? 그거 되는 순간 뭐가 되는 겁니까?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미국은 알아요. 어느 나라를 통해 중국이 우회 수출을 하는지, 누가 지금 중국의 숨통을 틔워주고 있는지. 그런 가운데 뭐 하는 겁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해당된다라면요, 우리나라는 절대 관세 협상 못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요, 기업 관련된 수출 어마어마한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보는 것처럼 지금 이재명과 시진핑의 통화 내용이 보통 내용이 아니다. 오늘 첫 통화 내용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말들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진핑이 뭐라 그랬다고요? 이재명의 축전을 보내며 수교 얘기했다고요. 심지어 통화 과정 속에서 수교를 한 번 더 언급하며 선한 공급망을 언급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 어디 간다는 겁니까? G7 정상회의를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G7 정상회의에 지금 뭐가 논의가 되느냐? 바로 이게 논의가 돼요. 과잉 공급 저가, 중국산 제품에 관세 부과 논의를 한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중국산 제품의 관세 부과 논의와 관련돼서 미국 혼자가 아니라 G7 국가가 함께 목소리 내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죠? 중국의 관세 매기는 데 있어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G7 국가도 함께 목소리 내겠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안 하는 순간 뭐가 된다고요? 미국과 트럼프와 관세 협상이 안 된다고요. 왜냐? 지금 중국이 우회 수출하는 국가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물론해서 멕시코, 캐나다까지 정말 많은 국가로 중국이 우회 수출했고 그걸 미국이 알고 있고 그와 관련된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관세를 매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G7도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이번에 논의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지만 관세 협상이 되기 때문이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어떤 상황입니까? 여기를 따르느냐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시진핑을 따르느냐 이 결과에 놓여있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뭡니까? 이재명이 그동안 말했던 균형외고 이재명이 말했던 뭐 실용외교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이 나라 없는 겁니다. G7에 가서 함께 중국을 때리면 시진핑이 삐질 거고 G7에 가서 이걸 따르지 않으면 트럼프와 관련된 관세 협상이 안 되는 겁니다. 양다리 외교는요 없어요. 미중 패권 경쟁 속에는 무조건 한쪽을 가야 되는 겁니다. 괜히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강화시키며 한미일 삼각공조를 매기면서 중국이 싫어하는 목소리를 함께 낸 게 괜히 한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국익이고요. 그게 바로 우리의 노선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되겠냐고요. 네? 이게 되겠냐고요. 이재명이 간다는 G7에서는 중국 관세 얘기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고 지금 중국은 이재명을 향해서 야, 나 좀 도와줘, 숨통 좀 틔워줘 라고 말하고 이재명 거기에 쎄쎄를 거리면 이게 되겠냐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외교인지 그동안 이재명이 말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황되는지를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또 여기서 끝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재명의 중국 대만 쎄쎄란 얘기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뭐라고요? 우리 안보와 직결돼 있다고요. 왜냐? 중국이 지금 대만을 침공함에 있어서 주한미군이 대만으로 빠질 수 있다는 그 위기감에 있어 우리가 그걸 막아내기 위해 주한미군이 끝까지 우리나라 있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함께 미국과 목소리를 내야 되고 그와 같은 행동을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윤석열 정부 그걸 해왔던 거예요. 근데 이재명 뭐라 그랬죠? 그걸 정치적으로 활용해가며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쎄쎄 발언했던 게 바로 이재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질은 뭐라고요? 안보라고요. 주한미군이 대만을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미국에서 문건이 나왔어요. 주한미군 감축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자, 이 문건은 어떤 문건이냐? 우리나라 국회와 마찬가지인 미 의회 조사국에서 만든 문건입니다. 자, 이 안에 이재명이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등장을 하는지 어떤 단어와 함께 등장하는지 우리 신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언급한 미국 정부의 공식 문서가 나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입법조사처와 같은 기능을 하는 미 의회 조사국은 우리 대선 직후인 현지 시간 지난 4일 사우스 코리아 백그라운드 앤 US 릴레이션스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는 상하 양원 의원들에게 최신 이슈를 공유하는 미국 정부 입법처의 공식 문서입니다. 보고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계의 도전들을 헤쳐나갈 거라며 관세 협상과 함께 주한미군을 도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이는 중국을 불필요하게 적대시하지 않으려는 이 대통령의 의도에 잠재적인 복잡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미 언론의 주한미군 4,500명 감축 보도를 미 국방부가 부인한 사실을 언급하면서도 보고서는 잠재적인 병력 철수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여기에서 병력 철수는 일부 철수, 즉 감축을 의미하는 걸로 풀이됩니다. 주한미군 감축의 향후 논점도 소개했습니다. 한미가 한반도 안팎의 동시다발적 위기에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지, 또 타이완을 포함한 다른 지역 비상사태에 주한미군을 재배치하는 절차가 마련됐는지 등입니다. 미 의회에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재배치에 대해 이 정도로 주목하는 만큼 우리 정부도 한미 정상회담 등에 대비해 사전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자, 여기 들어보셨죠? 지금 내용이 어떻습니까? 보통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미국 내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아니라 미 의회 조사국, 우리 국회와 같은 곳에서 이런 문건을 이재명이 당선이 되자마자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지금 어떤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까?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밑줄이 그어 있지만 중국을 적대시거리는 이재명의 잠재적 복잡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인즉슨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이 주한미군에 있어서 어떻게 대만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실제 주한미군을 북한이 아니라 대만 쪽에도 적용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뭐라는 겁니까? 이재명이 중국을 적대시행을 꺼리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죠? 이게 바로 미국이 이재명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이 중국을 적대시하지 않고 있다, 꺼리고 있다 라는 말이 미 의회 문건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젠 우리만의 주장이 아니에요. 이재명의 셰셰라는 게 우리만의 주장이 아니라 미국 현지, 심지어 미 의회 조사국에서도 문건까지 만들어다가 나오는 게 바로 이재명의 셰셰 발언이라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 문제가 크다라고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왜겠습니까? 지금 문건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트럼프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우리 주한미군 관련돼서 그 역할을 북한을 막아내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엇? 중국을 견제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할을 뭐 하는 겁니까? 북한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중국 견제용까지 쓰고 싶어 하는 겁니다. 즉, 주한미군이 언제든지 중국 견제용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주한미군이 빠져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문제 삼는 건 뭐죠? 바로 안보입니다. 왜냐? 주한미군이 빠지는 순간 우리는 안보가 약화될 수밖에 없고, 그 약화되는 순간 북한 정원이가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걸 그러면 대응해야죠. 이걸 막아내야죠. 그럼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과 이재명 정부가 좌파 진영이 이걸 막아낼 수 있는 전략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 주한미군이 빠졌을 때 우리 안보를 굳건히 지켜낼 수 있다라는 방법이나 있어요? 없습니다. 왜겠습니까? 외계인 얘기하잖아요. 동문서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이런 발언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심지어 이 외계인의 발언은요, 국내 언론의 인터뷰도 아니고 미국 언론의 인터뷰입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중국의 대만 침공 관련돼서 이재명은 외계인 같은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미국에서 당연히 이재명을 향해서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더 문제는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주한미군 관련돼서 어떻게든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는요,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죠? 바로 협상입니다. 그리고 그 관세 협상 중에서 우린 뭐 할 수 있습니까? 방위비와 관련돼서 미국 측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방위비만 얘기하면은 발작 증세를 나타내는 게 누구예요? 민주당 좌파들이잖아요. 맨날 안 된다, 국익에 위협하다 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럼 여쭤보는 겁니다. 방법 있냐고요. 이재명 셰셰 발언으로 인해, 이재명 외계인 발언으로 인해 문건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이 대만으로 빠졌을 때 우리 안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요. 아무런 방법도 없고 아무런 대안도 없이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 방법과 대안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김문수 뭐라 그랬죠? 핵무장 핵공유 주장에 이재명 미국이 수용하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는 것처럼요. 어떻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북한과 러시아는 군사 위력이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고 실제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한 이후 러시아가 북한에다가 군사 기술을 본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안보라는 게 얼마나 촛불 앞에 등대인지 그런 과정 속에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 좌파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외교안보 정책을 벌이는지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나라 굴러가는 일입니다. 이게 지금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언론들은 이와 관련돼서 전혀 얘기를 안 합니다. 오늘 이재명과 시진핑 발언에 있어 그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를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이게 얼마나 섬뜩한 통화인지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이 가겠다는 G7 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되는지 그 논의되는 내용이 그동안 이재명과 민주당이 했었던 그런 발언들과 얼마나 상충적인지를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어떻죠? 그게 미국 의회 문건으로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럼 신규 여러분들 우린 뭘 하면 되겠습니까?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명하는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더더욱 가시화가 되고 이런 것들이 더더욱 시간이 흐르면요 저는 분명히 일이 터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겠죠? 당연히 이재명이 져야죠. 당연히 민주당이 져야죠. 당연히 이재명을 뽑은 사람들이 져야죠. 왜냐? 우린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안 된다고요. 우린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위험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말을 귓등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건 그 사람들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고 우리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볼 겁니다. 자, 뭐 하면 되겠습니까? 우린 이런 식으로 잽을 계속 날리면 되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요 방어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공격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윤석열 정부를 가졌던 시절 방어만 열심히 했다라면 이젠 우리는 공격하는 겁니다. 자, 보는 것처럼 지금요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어요. 우린 그 구멍을요 찾는 것이고 그 구멍을 더 찢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리지만요 극단적인 긍정, 극단적인 부정 가져가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패배주의, 무엇보다 한방주의 제발 우리 접어두자고요. 어떤 방송에서 어떤 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친구 여러분들 한 방에 못 끝냅니다. 어떤 방송에 어떤 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우린 어쨌든 과정이 필요해요. 자, 우리는 그거 해보자. 우리 할 수 있다 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며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컨디션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여러분 감사합니다.